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잘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세 번째 시리즈 이어서 갑니다. 파트별 전략, 시간관리.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요. LC, RC별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LC는 파트 1을 다 맞추고 파트 2를 80% 이상 맞출 수 있을 때까지 3랑 4로 넘어가지 않고 반복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단문 위주로 짧게 끊어서 학습하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억양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3와 4의 장문으로 넘어가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처음부터 균형을 잡고 골고루 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낮은 수준에서 3, 4의 긴 지문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평균 점수 800점대에 진입한 이후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 파트 1을 마스터하고 파트 2를 지겨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한 뒤에 3나 4로 차차 넘어가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C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 5에서 정답률 80%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 6, 7으로 넘어가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을 권합니다. 토익을 끝내고 되돌아보니 파트 5, 6, 7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서둘러서 6나 7으로 넘어가서 긴 지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많은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트 5를 마스터한 뒤로 6로 넘어가서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지고 5, 6를 안정적으로 완성시킨 뒤 7을 통해 고득점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앞서 전반적인 학습의 흐름을 파트 1에서 100%를 찍고 파트 2와 5에서 각각 80% 이상의 정답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파트로 진출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강조하는 점은 파트 2와 5가 단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한 가지 포인트만 학습할 수 있어도 큰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접근하면 뒤에 이어지는 파트에 있는 긴 지문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놓은 것이 파트 2와 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조금씩 학습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한 파트 1, 2, 5를 80% 이상의 정답률로 안전하게 깔아두고 시작한다는 것은 파트 3, 4, 6, 7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더불어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고득점 여부는 3, 4, 7에서 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남은 전투력을 더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리딩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트 5, 6, 7을 한꺼번에 정복하려는 생각은 시험을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압박감 때문에 마지막 지문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마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뒷번호부터 거꾸로 접근하여 3중 지문을 먼저 푸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 또한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는 한두 가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일약 향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공부의 양이 축적되고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결합하면 결국 순서대로 공부하되 앞에 있는 파트를 먼저 가득히 채워나가는 식으로 천천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 점수가 뽑힐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적이 좋은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일지라도 여러분의 성향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최상의 효율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작하였을지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씩 만들어낸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에 비례하여 큰 시너지로 발산될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큰 틀임을 잊지 마세요. 저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 와서 뭘 더 안다고 하나하나 가르치겠냐마는 적어도 제가 했던 노력들로부터 만들어진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꼭 필요한 것만큼은 챙겨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토익 점수는 노력 점수입니다. 토익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나오는 시험도 없을 거예요. 아오지 탄광 지하 8층 갱도 베이스였던 제가 그렇게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더 나은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만약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리드 튜터 산타토익을 추천합니다. 산타토익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무제한에 가깝게 풀어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모바일이나 태블릿 특성상 긴 지문을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파트 1, 2, 5를 중심으로 틈날 때마다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파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종이 문제집을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종이 문제집과 답안지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굳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를 모아보는 등 오답노트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 과감하게 투자해 보실 것을 권장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를 마주하던 모르는 게 있는 상태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봐서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고민해도 몰라요. 오늘 모르면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 모르는 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만의 펜터치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어장을 만화책 읽듯이 가볍게 여러 번 읽어나가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따로 체크를 해두고 회독 시 체크해둔 어휘만 다시 보면서 머릿속 지식의 영역에 여기저기 뚫려있는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메꿀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인 학습의 목표는 차곡차곡 쌓아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건 그대로 두고 모르는 것을 잘 메꾸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방식을 익혀나갈 필요도 있어요. 토익과 같은 전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시험은 성적의 활용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을 만큼 넓기 때문에 사후 논란의 여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문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성하는 편입니다. 즉,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가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험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 정답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근거가 헷갈리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답이 왜 정답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것이 왜 정답인지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을 먼저 차단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드리기 뭐한 만큼 국룰로 인정받는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보기 4개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정답률이 25%씩 증가해요. 한두 개를 제거하고 나면 찍더라도 반은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정답이 정답인 이유가 모호하지만 오답이 오답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답인 이유를 알면서 피해가야 할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렇게 성적 향상의 속도에 추진력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찾아서 지워나가는 방식이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답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성공 경험의 일부로 생각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없다면 넘어설 수 없고 꾸준함이 있다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토익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라는 점 말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길었던 토익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